역대 시정 질문 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방청석에 여기 있다 보니까 의석이 있다 보니까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의원분들이나 시장님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정읍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새로운 발전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약 1년가량 남았고 진짜 대한민국, 진짜 일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시정 운영 성과의 미흡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정읍시는 어떻게 발맞추며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도 드리지 않았는데 보충 질문을 한다고 해서 좀 당황하기도 한데요. 들어보시고 미흡할 시에는 하시고 만족하시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시정운영 성과 및 대통령 지역공약 대응 관련입니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에서 불과 2년 만에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관행적, 낭비적 재정 지출 중단, 지방보조금 재검토 및 사전감사제 강화 등을 통해 3년 동안 총 998억 원의 불효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시민 일상회복과 민생안전을 위해 2022년 일상회복지원금 214억, 2023년 한파대응금 111억,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310억 등 총 635억 원 규모의 보편소득을 3년 연속 지급했으며 부모를 위한 육아수당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지원금 지급, 어르신을 위한 장수 축가물품 지급 등 선택적 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을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 올 연말까지 8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공공배달앱 EMF는 민간앱 최대 수수료인 9.7%에 비해 2%의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통해 4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농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확대와 농업 근로자 기숙사, 조성 운영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쌀값 하락 문제에 대응해서
113억 원의 쌀값 하락 및 매입 보전금을 지원하며 농민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사계절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광장에 복합형 체험 공간인 드림랜드를 조성하고 도심권엔 정읍천 미로분수, 정읍사 달빛 사랑숲, 샘골 공원 등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였습니다. 농생명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 총 100실 565억 원 규모의 창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 육성,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산업 인프라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젊은 층의 지역 이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 저하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경제 활성화 사업과 함께 청년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노력과 결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동네 지역 공약은 지역 특화 산업 거점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의 세 가지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공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TF팀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발전과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의회와 원활한 예산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석환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3년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노력을 알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긴밀한 협조를 이어왔습니다. 맞죠? 예. 다만 시민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시면서 이야기 들으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민선 8기 정읍시가 세운 이행계획서와 자료 요구를 통해 공약관리카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연되는 것들입니다. 정읍 문학관 건립,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등 수십 개의 공약이 기존 계획보다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 이상 완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경우 이번에 정읍고등학교가 정읍시 전폭적인 지자에 1등을 했는데 이럴 때 배드민턴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의 경우 완료 목표가 2026년입니다. 하나 현재까지
국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올해 말에 내년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착공조차 임기를 훌쩍 넘어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분들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을 위해 시민분들께 오늘 어떠한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학관 건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수관이 내장 저수지에 밑에 지어지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여건 때문에 신정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가져오고 그게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악관인가요? 그 자리를 이제 그 문학관으로 건립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농학전수관 말씀이시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된 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그 장소가 옮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원래 이제 배드민턴하고 핸드볼하고 복합체육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까 우리 이상길 의원님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수성동 주민들이 그거보다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또 거기다 체육관을 짓고 주차장 확보하고 반다비 체육관에 복합문화센터까지 짓기에는 토지가 너무 부족해서 투트랙으로 운영하느라고 늦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뭐 지금 윤주명 의원님께서 예산 가져와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국비를 확보 못하면 순 시비로 하라 하면 제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계획된 게 국비 확보인데 그게 지금 연차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국비 타오는 게 국비 계산이 좀 늦어져서 그런다고 설명을 하고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행률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뭐 실천을 못할 그런 사업들 뭐 태양광이라다 이런 것은 제 임기 내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여건이 뭐 변전소가 확충이 안 되면 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런 문제들은 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들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이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특별히 다른 변동된 건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 뭐 주민의 의견을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미술관이나 보면 옛날에 도서관을 이렇게 리모델링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문학관도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 어떻게 리모델링은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전통이라는 가옥을 엄청 잘해가지고 그게 이제 선진지 견학도 오게 되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그게 그 효과보다는 그 우선 당장은 좋지만 더 시너지 효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문학관은 문학관처럼 짓고 미술관도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크로 웨딩홀도 그 과장님이 오셔갖고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센터를 하면 사회복지센터에 맞게 장애인에 맞게 취약계층에 맞게 그걸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 이런 사람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늦더라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우리도 의원님도 12명도 다 도와드리고 우리가 또 의원 17분이십니다. 네, 17분이 다 도와주시고요. 네. 또 이번에 또 우리가 여당이 돼서 국회의원님은 또 상모심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산도 많이 따오시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것 남은 1년간 최대한 잘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율 100% 공약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대표 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공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축제들은 민선 8기 전에도 시행되던 축제들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거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느냐에 대한
시민분들의 대답은 물음표입니다. 시민 정책 제안 페스티벌도 민선 6기 때부터 시행되던 정읍발전 정책 제안 사업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행되지 못하고 결국 폐지돼 어느덧 사라져버린 공약들도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했음을 이해하지만 당선 전 공약했던 공언했던 말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등을 통해 공약의 변경, 폐지에 대해 설명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일부만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이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언한 부분이 미진하거나 혹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해놓고 뭉개버리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 설립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뭐 있어요? 이게 또 축제 같은 게 또 대표 축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우리 저희들은 이제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고 하면은 뭐 10억, 20억, 뭐 구창 같은 건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3억, 2억, 3억으로 해서 어떻게 대표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기 대표적으로 예산이 커야 축제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적은 예산 중에서도 좀 효율성을 높여서 잘 아시겠지만 느꼈겠지만 2023년도 벚꽃축제 보셨잖아요. 그 많은 홍보를 하고 그 같은 예산으로도 정읍 시내 모든 식당들의 음식이 솔드아웃 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예산을 100억, 200억 들이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겠죠. 어쨌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의 규모를 키워서 더 그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예산을 시민들이 낸 혈세라 생각하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근데 같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예산을 늘려가면서 비효율화 시키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뭐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켜서 행사를 더 충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12월 14일 날 정지가 됐고 4월 4일 날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광명시, 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지역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이미 발족을 했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지금 준비 중이며 아직 관련 부서 협의 단계라서 작성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역 공약을 이행을 위해서 또 정읍 발전을 위해선 전북도 내 정읍과 김제 간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쟁,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농어촌 공사,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공조 필요, 예타 면제 추진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했습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부처의 그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7월 인사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어느 시군이 미리 TF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뭐 그냥 뭐 과시형으로 한 것 같고 저는 하나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하고 제가 그 도와주셔가지고 학산 고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그때 이제 서거석 교육감한테 1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6억 5천을 줬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2억을 줬는데 그때 바로 처음 했던 게
정읍하고 학산중학교 1위 고등학교만 그 인주 잔디를 깔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정부도 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윤준명 의원도 국가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준비도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진지난주에도 의원님과 만나서 이미 상의를 드렸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TF팀을 7월 1일자로 지금 만드는 걸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아직 업무 보고가 끝나고 모든 게 정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대통령 공약들은 예산이 내년부터 쓸 예정이니까 올해는 기획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공단이 들어온다거나 미리 준비해서 법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더 준비를 하시고 정말 이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읍이 발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TF팀을 우리 잘 지금 구성해 주시면. 정읍에 예. 대선 공약들이 지금 5개로 집약돼 있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은 기존부터 좀 이전 정권부터 공약에 들어가 있던 거고 동진강 프로젝트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계속 챙기고 있고요. 내장산 저수지 주변 개발도 사계절 관광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간 것이고 경찰서 우체국 부지 이전 개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국책연구기관 기능 고도화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에 그동안에 밀렸던 숙제들을 정권이 바뀌니까 해결하는 측면에서 다 들어가기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준비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어떤 의원은 맨날 휴대폰 본다고 하는데 이 챗 GPT로 물어봤어요. 나오기 전에. 이학수 시장님이 시정을 잘하고 있는 건데 정말 잘 나왔어요. 챗 GPT가. 시장님 생각은 어쨌든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떠한 변화나 정말 막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거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시민들이 왜 홍보를 안냐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3년 동안 998억이라는 예산을 공법을 변경하고 불효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예산을 아껴서 우리 민생안전지원금을 비롯한 시민을 위해서 쓰기도 했고요. 또 뭐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 수 줄인다고 혼났는데 저는 의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저 취임한 이후에 공무직 청원경찰 한 명도 늘리질 않았습니다. 자연 감소 그대로 갔고요. 그래서 당에서 정말이냐고 저한테 몇 번을 의심해가면서 어떻게 단체장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예산 아낀 것도 진짜냐. 그래서 모든 자료를 주어서 제가 전번에 혁신대상을 탄 겁니다. 뭐 챗GPT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는 안 물어봤겠지만 의원님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의원님이 시민들한테도 희망을 드리고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분들도 모든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된 것을 아직은 못 느끼는데 그것을 정말 고민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해서 어떤 그 구슬을 잘 꿰매야 보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꾸며지고 안 엮어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걸 알아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우리 정읍시가 발전한 데엔 매우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대통령의 공약 모두 아쉬움의 진도율 100% 공약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변화가 체감되는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100% 완성된 공약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셨네요.
저는 매일 시민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주 아쉬움을 표하고 질문하며 의아해하시는 사항을 모아 질의하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은 11만 정읍시민의 공통된 염원입니다. 공약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곧 행정의 신뢰가 됩니다. 진정한 이행을 바랍니다. 첨단 산업단지 활성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지원, 내장산 관광벨트 조성, 국책 연구기관 기능 고도화 등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된 우리 정읍의 현안을 위한 정읍시 행보가 어긋나고 바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다면 이는 곧 정읍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선도적이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민선 8기 공약의 진정한 이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대통령 지역 공약 또한 중앙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약속을 지키는 시정이 진정으로 실현돼 살고 싶은 도시 정읍, 신뢰받는 정읍시청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